자,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은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제 정부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202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모든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은 야, 이거 꽤나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죠. 뭐 몇 살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첫 집을 사면은 취득세를 깎아준다. 근데 취득세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거를 깎아주면 좋은 거잖아. 세금 깎아주는데 싫어할 국민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내용을 보고 이제 디테일을 잘 모르시니까 야, 이제 정부가, 왜냐면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사는 걸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아무래도 생애 첫 주택이면은 50대, 60대, 70대가 사는 것보다는 20대, 30대, 40대가 첫 주택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결혼하면서 뭐 몇 년 안에 사는 게 보통 그 일반인들의 꿈이니까. 그래서 청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혜택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혜택인 듯 혜택 아닌 혜택 같은 제도예요. 이게 그 노래 가사처럼 딱 보면 되게 혜택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혜택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누군가는 혜택을 보기는 봅니다.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서 8월 12일부터는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까다로워서 조금 더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더 많은 그 국민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은 710 대책 때 이거 취득세 감면 해줄게요 라고 말을 하고 세부 내용은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혼인 관계없이 최초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국민들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우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 세대원 이런 게 있는데 그 세대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 돼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따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 돼요. 요게 중요한 우선 기준이에요. 저만 집을 안 산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네 가족 전체가 아무도 사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러면은 국민 모두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만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세대는 분리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범위는 오피스텔은 빠집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오피스텔과 상가는 안 되고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요거예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답변을 드리면 여기 주택이라고 써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입니다.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 부부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은 취득세 감면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 무관, 혼인 무관이지만 소득은 따진다. 그래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하여간 7천만 원 이하이면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이들 이거 뭐야? 이거 모든 국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소득 제한이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좀 통과가 어려운데?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지금 가족을 따져보세요. 나는 집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부부가 소득이 얼마지? 연 7천만 원 이상인가? 이하인가? 자, 그럼 여기서 탈락하는 부부가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가지고 둘이 합치면은 한 5천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명만 조금 잘 벌어도 7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7천이 안 돼가지고요, 저희는 아직 지금 살아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뭐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봉이 낮으신 거니까. 자, 그런 분들은 아무 집이나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를 다 깎아주고 1억 5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50%를 경감해 준다. 그리고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것까지 살 때는 50%를 경감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면적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
그리고 3억 이하는 50% 감면. 그리고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은 4억까지 주택을 사는 경우는 50%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 예시를 해보면 서울에 1억 5천짜리 빌라를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억 5천짜리 서울의 빌라가 뭐 많이는 없겠지만 이걸 산다. 근데 생애 최초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150만 원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니까 4억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아파트인데 생애 최초로 사시는 거야. 가족이 전체가 최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50%만 감면되니까 200만 원까지 이제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맥시멈 200이고 최소가 뭐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분들, 내가 원하는 집은 저런 집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집은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라는 분들은 저랑 좀 안 맞네요. 저는 소득은 괜찮은데 저는 좀 여기서 탈락될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빌라를 살까요? 빌라를 사진 않겠죠. 이런 분들은 전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서 청약을 넣든지 아니면 일반 매매로 아파트를 살려고 할 텐데, 당연히 전세 살다가 분양받든지 이런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왜냐, 연봉 7천이면 실수령액이 480만 원입니다. 외벌이를 해도 4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자가 워낙 싸져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뭐 2.5%에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 4억 빌리잖아요? 4억 빌려도 2.5%면 이자가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실수령이 480이야. 근데 4억 빌려도 80만 원밖에 이자를 안 내는데 4억 이하의 집을 산다? 라는 분들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봉이 맞벌이로 7천인 분들은 대부분 3, 4억 이상의 아파트를 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뭐냐, 주요 지역 주택 중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서울은 아파트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치면 50등이 9억 1천이에요. 2020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은 9억이 중간밖에 안 돼. 그런데 수도권 있죠. 아까 수도권이 얼마라고 그랬죠? 4억 미만을 사라고 그랬죠. 4억 미만. 근데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을 겁니다.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중간 등수가 5억인데 4억 이하를 사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아파트 치고는 되게 안 좋은 걸 사라는 거야.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면은 되게 작은 평수를 사라는 거죠. 그런 거만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뭐였죠? 3억 이하만 사라고 그랬죠. 3억 이하. 그런데 전국으로 따져도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이다.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뭔 아파트를 살 거면은 아파트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그러면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빌라를 사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봉 제한에다가 가격 제한까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수도권 내에는 거의 없으실 거야. 이거 혜택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 정책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연봉은 7천이 아니고 한 3, 4천 정도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맞벌이든 외벌이든. 그 정도이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 이제 빌라 같은 걸 알아보시겠죠. 그럼 빌라는 좀 싼 집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살 때, 아니면 이제 완전히 지방 아파트들, 지방에 가면은 이제 뭐 30평짜리도 막 2억짜리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초로 구매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대도시, 도심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방 소도시들에 있는 매수자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라도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 그런 분들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하고 잔금 내고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추가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을 뺏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면은 혜택을 당연히 뺐고요. 그리고 실거주 기간이 3년이 미만인 상태에서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또 세금을 뺐습니다. 세금을 뺏어가 다시 환수해 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잔금 내고 3개월 내에 실거주 안 하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돈이 부족해 가지고요, 우선은 전세를 좀 끼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뒤나 3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러면 그때 이사 들어가려고요 하시면은 혜택을 안 줘요. 저는요, 뭐 첫 집을 사기는 사는데, 저는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우선 사놓고 뭐 전세나 월세를 돌리다가 나중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혜택을 안 줍니다. 저희 부부는요, 우선 이번에 집을 살 거고요, 한 2년 정도 살다가 옆에 그 분양 나오는 단지를 좀 노려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2년 정도 뒤에는 팔든지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저도 혜택이 되나요? 네,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3년 미만에 뭔가 그걸 매각을 하거나 이러시면은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라고 따져보면 아까 말했듯이 3, 4천 정도인 분들도 아닐 수도 있어요. 거의 2천에서 3천 정도의 어찌 보면 최저임금 정도 받는 분들,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 저가 아파트를 이제 그 무리해서 사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막 최대로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혜택 대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야지 이 집에 3년 이상 막 살 거 아닙니까? 증여를 하거나 이러지 못할 거니까. 그리고 대출을 갚아가면서 사실 분들만 취득세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가족 모두 평생 집을 산 적이 없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거주하시고 이사 갈 일도 절대 없어야 돼요. 중간에 이사 가시면 큰일 난다. 집을 차라리 비울지언정 전세나 매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혜택인 듯 혜택 아닌 혜택 같은 너다 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요 멘트가 좀 재밌죠. 제가 지금 뭐 이상하게 해석한 게 없다면 이 멘트와 이 제도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수요자에 대해서 폭넓은 혜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부가 보는 실수요자는 누구냐 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제가 말했죠, 이 제도의 혜택은 저소득층이고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빌라나 아주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년 4년 안에는 이사 갈 수는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력은 안 되는 분들만 이거의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분들을 정부가 실수요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파트를 뭐 사고 뭐 연봉이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투자 목적이거나 뭐 어떤 돈을 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수요자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취득세를 깎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왜 합니까 도대체? 뭐하러 이걸 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대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1에서 3%인데 이 1%도 집값이 6억 이하인 경우에 1%고 6에서 9억이면 2%고 9억을 초과하면 3%를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9억이 넘어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다 9억 이하로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1%를 내던지 아니면 많이 내도 뭐 2%, 뭐 2.5% 뭐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주택자는 뭐 4% 정도 냈었죠. 그런데 이거를 710 대책 때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보면 지금 8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8배에서 뭐 12배까지 올라갑니다. 12배까지.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를 최대로 보면은 12배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종부세를 최대 6%를 부과한다고 했죠. 뭐 개인이야 뭐 한 90억, 100억 가지고 있어야지 6%니까 뭐 해당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뭐 1억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뭐 6%씩 막 때리니까 결국에 뭐겠어요? 종부세 못 내면 파세요라는 거잖아요. 파세요. 그리고 법인들은 그 종부세 감면도 없고 뭐 공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재 법인을 8년 정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다 파산합니다.
대부분 법인은 이 법 제도 하에서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산이라는 건 부도 난다는 겁니다. 부도. 그러니까 다 경매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한 건 이거겠죠. 야, 걔네가 어떻게 버티겠어? 팔겠지. 종부세가 이렇게 세면 팔겠죠? 라면은 당연히 양도세가 생기는데, 이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면 판다는 거는 뭐 가격을 얼마에 뭐 급매나 급급매로 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팔면은 누군가 샀다는 거니까. 사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안 팔고 버티면은 종부세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쪽에는 증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증세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명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명분. 그래서 이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되면은 최소 한 9천억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금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거래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증세만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일부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가능하면 저소득층 계층에다가 해준다는 식의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없진 않으니까 잘 챙겨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면 또 내가 못 챙기는 거니까 내 소득과 우리 가족의 주택 수와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주택의 가격, 그리고 내가 앞으로 3년 이상 살 건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뭐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